이제 기타 과목 풀이를 해볼 건데요. 이 기타 과목은 4과목과 5과목이잖아요. 4과목에는 기계재료 유학기기고 5과목에는 기계 동력학하고 기계 공작법입니다. 이 과목들은 여러분들이 암기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로 정리를 하셔야 되고요. 또 기한 공부하려면 여러분들이 60점 정도, 평균 60점이 합격 점수니까 60점 내지 70점 정도로 목표로 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기타 과목 풀이는 이 책은 굉장히 상세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 하셔도 되지만 저랑 한번 이렇게 가볍게 풀어 가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8문제 맞으면 합격이죠. 과락이 40점 미만이 되면, 즉 7문제까지는 과락 때문에 1차 시험에 불합격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과락은 면할 수 있도록 8문제 이상 맞아야 되고, 기한 공부하는 거 여러분들 60점 내지 70점을 목표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61번 문제인데요. 탄소강에 인이 함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데, 탄소강에 인이 들어가면 강도와 경도를 증가시킵니다. 강도와 경도가 증가시키니까 단단해진다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러면 늘어나는 것은 어쩌겠어요? 감소되겠죠. 그 다음에 인이 들어가면 결정립이 커지게 돼요. 결정립이 커지게 되면서 편석이 발생한다.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치는 입자가 큰 놈들이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쩌겠어요? 외부에서 망치를 가지고 땅 치면 충격력에 약해지겠죠. 그래서 상온치성의 원인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62번 심냉처리 목적에 대해서 설명한 건데요. 당금질 후 CO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잔류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 조직으로 얻기 위함이다. 목적 자체는 잔류 남아있는 오스테나이트를 마텐자이트로 변태시켜 버린다는 거죠. 이 남아있는 게 계속 당금질 후에 쇠에 남아있으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서 오스테나이트가 마르텐자이트로 변하긴 하는데 약 최적이 4% 정도 증가해 버립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니까 균열이라든가 이게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당금질 후에 균열을 방지한다든가 치수 변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심냉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64번인데요. 일정 중량의 추를 일정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뜨려 가지고 여기에다가 각각 다른 재료의 시료들을 놓으면 요게 공이 부딪혀 가지고 어째요? 튕겨져 나가겠죠. 그래서 이 반발하는 높이로 경도를 나타내는 방법은 쇼경도 시험이에요. 단단한 재료일수록 어쩌겠어요? 더 반발력이 크겠죠. 이해되셨죠? 65번 표준형 고속도 공구강은 잘 나오는 부분인데요.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W가 뭡니까 여러분들? 텅스텐이잖아요. 그 다음에 CR이 크롬이죠. V는 바나듐이죠. C는 탄소량인데 시험 문제는 텅크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성분으로 오른 것은 요걸 기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텅크바 순으로 나오면 요게 답이구나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66번인데요. ESD, 엑스트라 슈퍼 드랄루민. 그러니까 슈퍼 드랄루민이면 초드랄루민인데 엑스트라가 붙었기 때문에 초초드랄루민인데요. 초초드랄루민 합금계는 알쿠아마 이렇게 기억하시게요. 왜 그러냐면 이런 문제들은 단편적으로 기억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중요한, 여기까지 지금 갔잖아요. 그러니까 마그네슘이 네 번째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답을 찾는 데는 지장 없겠죠.
7번인데요. 금형 재료로서 경도와 내무암호성이 우수하고 대량 생산에 적합한 소결합금은 초경합금이에요. 초경합금은 뭐냐면 탄화물 분말, 탄화 텅스텐, 탄화 티타늄, 타이타늄이라고도 하죠. 요거는 탄화 탄탈륨입니다. 탈륨, 륨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비교적 인성이 있는 코발트나 니켈을 결합제로 하여서 소결이라는 말은 고온 압축 성형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분말들을 가지고 고온에서 압축 성형하면 초경합금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69번인데요. FEC 상태도에서 온도가 가장 낮은 것은, 요거는 여러분들이 FEC 상태도를 보면서 얘기하시게요. 여기 보시면 FEC 상태도에서 가장 온도가 낮은 점은 뭐예요? 공석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공석점, 공정점, 포정점, 자기 변태점이 있잖아요. 온도가 가장 낮은 점은 뭐다? 공석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70번인데요. 70번에서는 특수광에서 합금 원소의 영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망간과 텅스텐은 고온에 있어서의 경도와 인장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나머지 원소 특성들은 표를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71번인데요. 71번에 펌프에서 토출된 유량의 맥동을 흡수하고 토출된 압유를 축적하여 간헐적으로 요구되는 부하에 대해서 압유를 방출하여 펌프를 소경량화할 수 있는 기기는 accumulator예요, 여러분들. 영어로 accumulator 이렇게 accumulate가 축적하다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압 에너지를 축적해 가지고 압력을 보상하기도 하고 고장 정전 시에 긴급 유압원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유압의 맥동과 충격을 완충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냐면 accumulator예요. 그래서 이거를 한글로는 축압기라고도 합니다. 압력을 축적해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영어로 기억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요거 스트레이너는 뭡니까 여러분들? 여과기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영어만 찾아보셔도 금방 찾으실 수 있는 거예요. 72번인데요. 72번 펌프의 전효율을 구하라. 그러면 소비 동력이 3.68이다. 이거는 실제 축동력이에요. 축을 돌리는 실제 동력이에요. 이게 소비 동력이니까. 그래서 S는 뭐에 관한 얘기냐면 샤프트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펌프의 효율은 2타 펌프는 HS분의 HTH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실제고 요게 이론 동력이에요. 펌프는 저희가 먼저 일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풋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10m 양정을 퍼올리는데 2kW 동력의 펌프가 필요했다고 합시다. 이론적으로. 그러면 실제 2kW를 가져다가 10m를 퍼올리면 올라갈까요? 아니죠. 실제로는 어째 2.5kW라든가 손실이 존재하기 때문에 더 많이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펌프의 효율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론 동력을 HC열이 이론 동력을 지금 HP라고 해서 구하고 있는데, 동력은 H는 FV였잖아요. 그러니까 F 힘을 구할 때는 압력 곱하기 뭐예요? 면적이니까 PAV고, AV는 바로 뭐가 되겠어요? Q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PQ를 가지고 1000으로 나눠주면 뭐를 구하실 수가 있겠어요? 킬로와트를 구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HS분의 여기서 구한 값 가지고 넣어가지고 계산하시면 펌프의 전 효율을 계산할 수 있겠죠. 이해되셨죠? 73번인데요. 배관형 플랜지에서
정지 부분의 밀봉, 밀폐시킬 때 사용하는 실의 총칭으로 정지용 실이라고 하는 것은 게스킷이에요. 움직이는 부분에 밀봉을 하는 실은 뭐냐면 패킹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우리 엔진 가솔린 엔진이다 그러면 실린더 블록 아래다가 덮는 거 이런 부분 정지되어 있는 거잖아요. 엔진 자체가 이게 뚜껑이 벌어졌다가 닫아졌다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실린더 뚜껑 이런 부분의 밀폐를 실린더 게스킷이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4번 액추에이터인데요. ACTUATOR 액추에이터. 액트가 뭡니까? 행동하다잖아요. 그래서 액추에이터의 개념은 무슨냐면 유체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바꾸는데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피스톤의 개념이에요.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다가 유압류를 가해주면 유압 에너지를 가해주면 이 피스톤은 어디로 움직이겠어요?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체가 여기에 있으면 물체를 밀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개념이 바로 뭐냐면 액추에이터예요. 이해되셨죠? 75번 점성계수가 지나치게 크다라는 말은 유체 마찰 계수가 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체 마찰 계수가 크면 유동 저항이 커지고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이 커지죠. 여러분들 곡곡인관에서 손실 수도 구할 때 헤드로스가 FD분의 L에 2G분의 V의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관이 길수록 손실 수도 많아졌었고 관마찰 계수가 보통 레이놀드 분의 64였잖아요. 측류에서. 그러면 요게 뮤분의 로 VD 이렇게 되면 64면 뮤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뮤가 유체 마찰 계수가 커질수록 관마찰도 커지기 때문에 마찰에 의한 동력 손실도 커지고 유동 저항도 커지고 밸브나 파이프를 통과할 때 압력 손실이 당연히 커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다음에 점성계수, 유체 마찰 계수가 크다고 해서 윤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니겠죠. 여러분들 이게 실제 점성계수가 큰 거를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요. 친환경 부동액, 겨울에 난방할 때 얼지 말라고 이렇게 프로필렌 글리콜 이런 거는요. 끈적끈적합니다. 그래가지고 실제 물하고 이렇게 희석시켜 가지고 사용하는데 돌려보면 잘 안 돌아가요. 이게 매끄럽게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그러니까 더 큰 펌프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이해되셨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76번인데요. 길이가 단면 치수에 비해 비교적 짧은 잼구는 교축 밸브라고 제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좁은 통로를 유체를 통과시키는 부분인데 여기에 이제 보통 이렇게 나사하고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닿는 부분이 넓은 이런 거를 초크라고 그래요. 근데 닿는 부분이 이렇게 삼각형 형태로 돼 가지고 짧은 요 닿는 부분이 작겠죠. 막아지는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의 잼구는 오리피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77번인데요. 유압 모터 종류가 아닌 거는 나사 모터입니다. 유압 모터 나머지 이 세 가지는 펌프도 가능하죠. 나사 모터는 아니고요. 요거는 나사 펌프예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어스 드릴이라고 이렇게 땅 파는 기계 있죠. 그러면 나사산을 쭉 이렇게 나사산이 가공돼 있으면 파 들어가면서 어째요? 이물질들이 나사산을 타고 어째요? 밖으로 배출이 되죠. 이런 것들은 나사는 모터는 없고요. 나사 펌프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스 드릴 종류가 나사 펌프라고 이해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78번인데요. 피스톤 부하가 급격히 제거되었을 때 피스톤이 급진하는 것을 빠르게 떨어지거나 추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속도 제어 회로로 가장 적당한 것은 카운터 밸런스 회로예요. 이 회로를 보면서 얘기를 하도록 합시다. 자, 여기 보시면 3000kg 포스의 3톤짜리가 여기에 걸리고 있다 합시다. 그러면 실린더 내의 압력을 유지시켜주고 있는 요 밸브가 바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인데요. 압력이 40kg 포스/per 제곱센티미터하고 면적이 100제곱센티미터면 얼마겠어요? 4000이니까 4톤을 갖다가 잡을 수 있으니까 전혀 안 움직이고 이런 형태가 유지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고, 여기서 만약에 유압 펌프에서 압력을 가하게 되면 여기 압이 가해지겠죠. 그러면 요게 어째요? 여기 안에 압력이 걸려져 있고, 또 요게 이제 가압이 되니까 이쪽으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요게 연결이 돼 가지고 어째요? 탱크 포트로 가면서 요 물체가 천천히 낙하하겠죠. 만약에 이 카운터 밸런스 회로가 없는 상태를 보시면 여기에서 요게 압력이 제거가 되면 어쩌게 되겠어요? 요게 부하가 제거가 되면 어쩌겠습니까? 요게 카운터 밸런스 밸브로 이게 가압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유지가 안 되니까 어째요? 바로 빠지면서 급추락하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는 게 바로 카운터 밸런스 밸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79번인데요. 상시 개방형 밸브는 계속 열려져 있는 밸브인데 그 밸브는 가마 밸브예요. 유압 회로를 보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가마 밸브는요. 쭉 유압류가 계속해서 통과해가고 아웃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필요 이상의 압력이 걸리면 파일로트 라인이 작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올려버리면 들어오는 유압류는 차단이 되면서 그 유압류는 어디로 흘러가 버려요? 탱크로 흘러가기 때문에 압력을 떨어뜨리게 되겠죠. 그래서 계속해서 흐를 수 있도록 이렇게 개방형으로 돼 있다라는 거죠. 가마 밸브는. 이해되셨습니까? 그 다음에 언로드 밸브라든가 릴리프 밸브라든가 시퀀스 밸브는 제일 처음에는 다 밀폐형이에요. 그런데 언로드 밸브는 제일 처음에는 밀폐되어 있다가 파일로트 라인에서 신호가 오면 유체가 흘러가가지고 쭉 흘러가지고 어디로 가버립니까? 탱크로 빠져버리기 때문에 부하가 안 걸리게 하는 밸브죠. 그래서 무부하 밸브가 언로드 밸브고요. 릴리프 밸브는 입력 측에서 정해져 있는 최고 압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정해진 압력보다 이상이 되면 어째요? 파일로트 라인에서 움직여서 요게 이렇게 통과할 수 있도록 유압류가 통과할 수 있도록 그래서 탱크로 보내버리니까 압력이 더 이상 높아지지 않게 압력을 떨어뜨려 주겠죠. 그 다음에 시퀀스 밸브는요. 평상시에 작동하지 않고 있다가 파일로트 라인에서 작동을 명령하면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다음 실린더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순차적으로 이렇게 다음 실린더로 갈 수 있게끔 제어해 주는 밸브가 바로 뭐냐면 시퀀스 밸브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열려져 있는 거는 가마 밸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80번인데요. 유압 장치에서 실시하는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80번인데요. 유압 장치에서 실시하는 플러싱은 기본적인 개념은 유압기기 내에서 이물질을 제거하는 작업이에요. 그 제거하는 방법에는 플러싱 오일을 사용해서 계속 돌려서 청소하는 방법과 산세정제를 사용해서 청소하는 방법이 있고요. 플러싱 작업을 할 때 플러싱류의 온도는 유압류의 온도보다 높게 20, 30도 높게 해서
플러싱 작업을 하고요. 플러싱 작업은 유압기기를 처음 설치하셨을 때, 유압용기 작동률을 교환할 때,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고 이런 청소의 개념이 필요할 때 플러싱 작업을 하고요. 실제 자동차에서도 여러분들 라디에이터 그 냉각수 개통을 이 냉각수 안에 끼어 있는 순환시키면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을 제거할 때 이런 플러싱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해되셨죠?